위블록이라는 네. ICO를 들고 왔거든요. 위블록이요. 네, 위블락이고요. 네. 이게 제가 보통 개인들이 많이 ICO 랭크를 보시는데 이 사이트가 있어요. ICO 랭크라고. 근데 이 사이트에서 커뮤니티 리스트 상단에 올라와 있는 ICO는 조금 많이 눈여겨 보시거든요. 네. 근데 네. 공교롭게도 이 위블록의 CEO 홍준 대표님이 이 ICO 랭크도 같이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같이 운영을 하셔서 네. 아무래도 아이콘이라던가 이쪽에 있는 ICO 코인들을 상단으로 좀 많이 민다는 소식을 제가 원고를 다 쓰고 접해서 네. 그걸 알았다면은 위블록 말고 조금 다른 코인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네. 백서를 보니까 또 위블록도 충분히 뭐 괜찮은 코인이라서 제가 네. 오늘 이걸로 준비해 들고 왔습니다. 네, 네, 위블락 그렇군요. 백서를 봤을 때 좀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네, 위블락의 그럼 궁금하네요. 사업 모델이 어떤 네. 거겠죠? 위블락은 지금 얼마 전에 최유진 국장님이 나오셔서 또 광고 플랫폼 블록체인 코인을 들고 오셨잖아요. 네. 아, 맞습니다. 비두였었나요? 네. 그것과 똑같이 위블록도 이제 광고 블록체인 코인이고요. 위블록이 추구하는 게 이제 광고 업계, 디지털 광고 업계 자체가 광고주의 무게 중심이 굉장히 많이 쏠려 있거든요. 네. 이 무게 중심 쏠려 있는 거를 조금 개인에게 이제 이동시켜서 형평성이 맞는 수평적인 광고 업계를 만들자라는 목표를 들고 나온 거고요. 네. 이러한 이 수평적인 광고 시스템, 광고 업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중간 마진을 남겨먹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네. 뭐 미들맨이라고 하는데 네. 이 미들맨을 중간에서 빼버리고 광고주와 개인 간에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연결시켜 줄 수 있게 이 우리 위블록 프로젝트가 이 사이에 있는 중개자 역할을 하자라고 해서 나온 코인입니다. 네. 네. 어제도 이제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블록체인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점 중에 하나가 이 개인과 개인의 거래, P2P 거래를 활발하게 함으로써 이 중개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개인이 연결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만드는 게 하나의 목적인데요. 비즈니스 모델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또 파트너사라고 어제 또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나요? 제가 하나 표를 띄워드릴게요. 네. 표를 띄워드리면은 포커스 M 그리고 뭐 설치 M, 뭐 골든악스 뭐 이런 파트너사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이콘부터 시작해서 NH, 에드 뭐 그다음에 굉장히 여러 가지 광고 회사들이 있는데 네. 이 광고 회사들이 굉장히 크게 좀 작용을 하고 강점으로 줄 수가 있는 게 이 위블록이죠. 위블록 코인이 이제 이러한 수평적인 광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이러한 광고주들을 전부 다 모아서 이제 얼라이언스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얼라이언스를 만들어서 이거를 위블록 토큰 커뮤니티에 참여를 하게 만들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 토큰 커뮤니티가 잘 만들어지면은 이걸로 이제 탈중앙화된 애드 익스체인지라고 이제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네. 우선 이렇게 얼라이언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필요한 거는 아무래도 애드 광고사들이 되겠죠. 네. 이런 광고사들이 굉장히 많이 파트너사로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얼라이언스를 만들고 토큰 이노미 안에 포함을 시키는 데까지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이렇게 파트너사 중에서도 아까 보시면은 포커스 M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준 대표가 실제로 이제 CEO로 참여하고 있는 회사고요. 뭐 네. 이렇게 조금 실체가 있는 그리고 광고 업계에서 이력이 있는 회사들이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네. 위블록이 파트너사에서 얻을 수 있는 점수가 굉장히 컸고요. 뭐 이런 점들에 의해서 실제로 사업 모델을 진행할 때 조금 이제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 파트너사를 끼고 이제 실현 가능성 있는 이렇게 위블록 토큰 이노미를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많은 분들도 이런 파트너사 중에서도 특히 NHN 에드 같이 이렇게 조금 짱짱한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네. 위블록 프리세일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고 제가 뭐 듣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위블록에 대해서 방송을 한다니까 개인적으로도 뭐 위블록 프리세일이 언제냐 네. 그리고 토큰 가격은 얼마냐 그리고 시가총액은 얼마냐라고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플랫폼 자체는 아이콘 플랫폼이고요. 네. 뭐 소프트캡은 이제 500만 아이콘이고 하드캡은 1100만 아이콘입니다. 그리고 ICO 모집 수량은 40억 개고요. 총 모집
뭐 총 모집 수량이라고 하죠. 그거는 네. 100억 개, 총 발행 수량은 100억 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 네. 토큰당 가격은 제가 어제 저녁에 계산했을 때 2.7원이에요. 2.7원이요. 2.7원인데 총 발행량이 100억 개다 보니까 시가총액은 270억이 되겠죠. 곱해서요. 네, 곱해서 270억인데 이 시가총액 270억 자체가 광고 플랫폼, 광고 업계에 진출하려고 하는 여타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조금 센 편이고요. 무거운 편이죠. 오, 네. 대부분의 많은 광고 플랫폼 회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비두도 그렇고 뭐 애드 토큰, 뭐 애드엑스도 그렇고 이런 토큰들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이 안 넘는다는 점을 생각을 했을 때는 위블락이 조금 무거운 코인 중에 하나다라고까지는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얘기만 들어보면 사실 좀 어제 있었던 비체인과도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가입자들과 얼라이언스를 구축해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P2P를 더 용이하게 한다. 광고라는 점만 다르지. 그러니까 어제 있던 거와 어제 소개해드린 비체인과 상당히 흡사한 느낌이 있는데요. 듣다 보면은 상당히 좀 익숙한 내용도 있고 더 광고계에서 탄탄하게 파트너십도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위블락에게도 좀 아쉬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약간 광고주들이라고 하죠. 네. 광고주들이 이러한 위블럭 토큰을 쓰려면은 굳이 지금 현금으로도 잘 하고 있는 시장인데 네. 위블럭 토큰을 쓰는 거에 대한 유인 동기가 없다고 해야 되나요? 네. 물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미들맨을 없애서 뭐 중간 마진을 없애면은 이 광고 생태계에 끼어 있는 많은 거품들을 제거하고 직접적으로 사용자와 이 광고주들 사이에서 이제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광고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원하는 사용자들에게 다이렉트로 광고를 꽂을 수 있다는 점인데 이 미들맨들도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서 그냥 마진만 떼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이제 사용자들에게도 그리고 광고주들에게도 서비스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이제 미들맨들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러한 서비스를 주는 것들을 이 위블럭 프로젝트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다 향유할 수가 있냐라고 물었을 때 네.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위블럭 블록체인 생태계 안에 들어와서 사용자들, 특히 사용자들은 토큰으로 이 유인 동기를 받겠죠. 토큰으로 받지만 이 백서상에 기술된 위블록은 이제 파트너사들도 자체적으로 토큰화하고요. 네. 이거를 ICO해서 위블록 토큰으로 교환을 한 다음에 이거를 또 위블록 토큰으로 교환하면은 이게 상장 효과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거 자체가 제가 말하고 있지만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고요. 그리고 위블록 코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위블록 코인을 받을 당시보다 팔 때 당시에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는 광고주들이 그대로 안고 가야 되거든요. 굳이 이 현금으로 굴릴 수 있는 산업을 왜 토큰으로 써야 될 것이며 토큰으로 썼을 때 유인 동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네. 중간 거품을 뺀다는 거 이외에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백서상에는 굉장히 조금 부족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실제로 파트너사가 아닌 다른 이제 새롭게 들어올 이제 광고주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이게 뭐지? 이걸 우리가 왜 굳이 써야 되지? 라는 아쉬운 점들이 조금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라던가 보충 프로젝트가 굉장히 조금 절실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블록체인 전문가로서 백서도 살펴봤고요. 기술적으로도 다각도로 평가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위블락의 기술적 평가는 어떻습니까? 사실 기술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조심스러운 게 네. 기술 백서라고 하죠. ICO를 평가할 때 주로 VC들이나 크립토 펀드들이 평가할 때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실현이 가능하냐, 그리고 이 기술적인 부분들을 실현을 시키기 위한 팀 멤버들이 제대로 꾸려져 있냐라고 먼저 평가를 하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아이콘과 루프체인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엔지니어 레이어라던가 이렇게 공학적으로 조금 설명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공학도가 아니라서 조금 설명을 할 때 조금 오류가 있던가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기에 대한 설명적인 뭐 오점이 있을까봐 네. 이게 좀 굉장히 민감하네요. 좀 민감한 부분이고요. 네. 이거는 백서상에 보시면 30페이지부터 기술적 정의가 쭉 나와 있거든요. 네. 네. 실제로 위블록을 참여하시고 싶고 프리세일을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백서에 들어가셔서 조금 더 꼼꼼하게 기술적 정의만 저는 어제 한 1시간에서 2시간 읽었는데도 좀 힘들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굳이 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은
토큰이 두 가지로 구성이 돼요. 네. 뭐 웹과 웹이라는 건데 네. 웹은 실제로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는 통화 개념이고요. 웹은 이제 사용자들, 이제 고객들이죠. 고객들이 이 토큰 이코노미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보상 개념으로 받는 토큰이다라는 정도만 체크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이렇게 조금 읽어 보시면서 이제 본인이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한 기술인지 네. 이런 걸 체크해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은 방향일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스스로 기술적인 걸 판단하자니 좀 전공도 아닌 것도 있고 또 이제 네네. 이영성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이렇게 백서가 길면 좀 믿을만한 건가요? 길수록 더 믿을만한 거냐? 긴 것과 신뢰도가 비례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제 네. 얼마 전에도 코즈코인도 질문을 주셨을 때 네. 제가 잠깐 봤는데 캡코인과 코즈코인 뭐 기타 요즘 뭐 채굴 메타라고 하죠. 이렇게 유행들이 다 있거든요. 네. 이 유행에 따라서 금방금방 상장이 되고 급하게 만든 코인들은 기술적인 백서도 좀 많이 빈약하고요. 네. 백서 자체도 그렇겠죠. 5페이지가 안 되는 백서도 있고요. 백서 길이에 의해서 백서 길이만 가지고 뭔가 신뢰도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네. 이렇게 뭐 60페이지가 넘어가는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만 10페이지가 넘어가는 백서를 공들여서 썼다는 거는 네. 그래도 이 산업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조금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대신에 이 백서를 읽을 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셔야 되는 게 백서 자체는 5천만 원만 들면 사실 외국에서 번역까지 다 해서 쫙 써주거든요. 백서 복붙도 있고요. 네, 30페이지에서 50페이지까지 뭐 5천만 원에서 몇천만 원만 주면은 굉장히 있어 보이게 쓰는 경우도 많기 네. 때문에 조금 공학적인 지식이 있거나 아니면은 ICO를 전문으로 분석해주는 사이트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들어가셔서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시고 뭐 전문가들이 써놓은 분석 내용을 읽으셔서 본인이 조금 찾아보시는 게 좋지 이런 길이만 가지고 신뢰도를 그렇죠. 평가하기에는 많이 무리가 있으실 거예요. 네, 아무래도 꼼꼼히 읽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기프트 코인의 토큰 분배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이것도 제가 표로 네.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혹시 확대가 될까요? 잘 안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 그래요? 네, 컨트롤하고 마우스 휠 누르시면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제가 네, 이거 몰랐네요. 그렇죠. 네. 토큰 이제 분배고요. 이게 토큰 판매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토큰 판매로 아까 네. 이제 100억 개 중에 40억 개가 팔린다고 했죠. 네. 40억 개는 토큰 판매로 개인들에게 팔리는 물량이고요. 이제 20% 그러니까 20억 개는 실제로 사용자들이 이 토큰을 사용하고 이렇게 이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받아가시는 물량이 20%고요. 그 다음에 에코시스템의 15%, 법인과 팀 물량. 팀 멤버가 굉장히 많은데 이 팀 물량에도 10%씩 배분이 되고 있고요. 네. 마케팅 마운티에는 5% 정도가 배분이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40%만 토큰 판매로 이제 판매하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바람직한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ICO들 중에서도 이제 법인 물량이라든가 VC 물량이 거의 안 들어오고 개인 물량으로만 30% 40%씩 채우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ICO 중에 정말로 괜찮고 기술력이 좋고 전도 유명한 코인들은 이렇게 토큰 판매 자체에 대한 하드캡이라고 하죠. 이 물량 자체를 개인에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줘버리거든요. 네. 이 VC라든가 나머지 법인들이 많이 잡고 있는데 요즘은 또 트렌드가 바뀌어서 두 번 꼬아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ICO판 자체가 상장가보다는 상장 전에 프리세일 이제 가격이라고 하죠. 이 프리세일 가격도 굉장히 망쳐놓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네. 조금 제대로 된 VC가 아닌 한번 설거지나 털어먹기를 좋아하는 VC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크립토 펀드들 중에서도 이렇게 참여하는 펀드들이 조금 외국계에 있는 좀 이름난 펀드들 그리고 한국계에 있는 이름난 회사들이 참여하는 걸 들어가시는 게 안정성이 굉장히 좋지. 뭐 제가 이렇게 저번에 쪽지가 하나 왔더라고요. 이제 법인 물량이나 VC 물량이 많이 잡힌 거는 다 네. 좋은 거라고 판단해도 되나요?라고 물어보시던데. VC들도 어떤 VC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안정성 면에서 차이가 많고요. 네. 이런 VC들을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기사만 검색하셔도 굉장히 평판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VC들이 많이 잡아놓는다고 해서 다 들어가지 마시고요. 네. 이것 또한 이제 조금 더 이름 있는 신뢰도 있고 공증이 된 VC가 많이 들어간 물량을 들어간 쪽으로 이제
ICO를 참여하시는 게 네. 굉장히 성공률이 높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털어먹기라는 전문 용어까지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잠깐 댓글을 보고 가자면 김웅님께서 코진구님 갈수록 잘생겨집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코진구님 아마 코인계 진구님이라는 거의 줄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 제가 코진구가 됐나요? 네, 그러신 것 코인계. 같습니다. 아, 코진구가 됐네요. 네, 카메라 마사지를 받으시는 것 같다고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시는데요. 제가 안 그래도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보톡스를 예약해야 되나 싶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너무 부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좀 보톡스를 맞고 네. 여기에 여드름 흉터가 있는 거를 또 프락셀을 또 받을 생각이라서 이제 카메라 마사지뿐만 아니라 이 네. 피부과나 이렇게 또 시술 네. 이런 쪽으로 많이 받고 와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비주얼적으로 나아진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그럼 나중에 메디컬 관련된 이런 K-뷰티 관련된 코인도 있을까요? 있지만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또 이렇게 조금 스캠성 짙은 메디컬 네. 코인들이 연락이 올 것 같아서 당분간 할 생각이었고요. 네. 안 그래도 저번에 이렇게 코인 하나를 소개해드렸는데 그 개발진들이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미팅을 네. 한번 하자고. 네. 오. 그래서 조금 개인들이 접할 수 없는 법인 정보라든가 네. 이렇게 비밀 유지 협약에 관련된 이런 정보도 받게 된다면 제가 다음에 또 따로 가지고 와서 이제 올드코인에서만 살짝 이렇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희 코진구 대표님 정말 올드코인에 대한 애정과 시청자분들에 대한 애정이 많이 느껴지는데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참고할 만한 이 기프토의 투자 전략이나 이런 호재 같은 거 있을까요? 기프토요? 네, 뭐 아니면은 유사한 블록체인 프로젝트 같은 거 많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프토와 좀 유사한 블록체인 프로젝트 참고할 수 있는 거 있을까요? 사실 지금 호재박스라는 앱만 켜져도 굉장히 코인 일정이 타이트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 네. 제가 일정별로 이제 알트코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나를 살펴봤는데 네. 뭐 일전에 트론도 말씀드렸죠. 메인넷 가상 그 기계가 런치가 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개발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네. 트론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장세 자체가 비트코인도 너무 이제 가격을 누르고 횡보하고 있는 장세고요. 알트코인들도 개별적인 호재라든가 개별적인 뭔가 이슈 이런 거에 움직인다기보다는 네. 비트코인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던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 가격에 민감하지 않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먼저 선반영되고 가격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올라왔을 때 이런 일정들을 고려하시는 게 맞는 지금 방법이지 네. 일정을 먼저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방법은 지금과 같은 눌림목 장세에서는 조금 잘못된 방법이지 않나. 실제로 호재를 이틀 앞두고 샀는데 굉장히 알트코인들이 움직이지 않아서 이틀에 대한 기회비용을 날렸다고 하시는 실제로 제 회원님들이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알트코인에 대한 호재보다는 차트상에 있는 매집 흔적, 차트상에 있는 슈팅식 거래량 이렇게 좀 기술적인 분석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알트코인으로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광고와 관련된 이 코인 프로젝트잖아요. 그럼 네네. 유사한 또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또 있나요? 굉장히 유사한 프로젝트들이 많은데 일전에 최유중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비두였죠. 비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애드 토큰이라던가 네. 이제 애드 EX, 애드 뱅크 이렇게 굉장히 유사한 플랫폼이 많기 때문에 네.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위블록도 이러한 유사한 플랫폼들 중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개인 투자자들에게 눈길을 끌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리고 이런 플랫폼과 차별점을 둬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성공적인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노력들이 좀 많이 필요할 네. 것 같고요. 이거는 전적으로 개발진들의 역량이기 때문에 네. 이 개발진분들이 조금 이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홍준 대표님도 그렇고 네. 김남현 CEO니 백종원 CTO니 일단 광고업계에서 굉장히 조금 굵직한 뼈대를 가지신 분들이라고 평가를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보시면은 팀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40명 가까이가 되는데 이런 개발진들이 많다는 거는 하나를 프로젝트를 물었을 때 달려나가는 힘이 굉장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점에 있어서 위블록은 좀 기대를 해봐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